이번에는 그 치과용 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과용 카바이드 버랑 다이아몬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잘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버는 이제 330 버죠. 330 버, 페어 쉐입이라고 그러죠. 페어라는 거는 배를 얘기하는데, 그 먹는 배요. 과일 배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배는 동그란 모양인데 이게 왜 페어 쉐입이냐. 이게 그냥 배가 아니라 서양 배거든요. 서양의 배는 아래가 이렇게 불룩한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아래가 불룩하게 배불뚝이처럼 요렇게 생긴 게 서양 배인데, 그래서 이제 페어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런 330번은 어떻게 보면 에나멜 라드 방향이 에나멜 라드의 주행 방향과 되게 일치하죠.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교환면에 핏앤피셔에 넣고 돌리다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없죠. 굉장히 잘 삭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텍타일로 그, 텍타일로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엑시얼롤에 우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텍타일만으로 대부분 이렇게 삭제를 끝내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엑시얼월이 인텍트한 치질만 남을 때까지 그거를 이렇게 촉감으로 어, 알아서 이렇게 그런 걸 느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카바이드 번은 텍타일에 유리하죠.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330버를 제일 많이 쓰는데, 거의 보존 치료나 근관 치료의 시작이 330버인 경우가 많죠. 330버의 그 330버의 맨 끝, 가장 최외곽, 가장 두꺼운 부위가 0.8mm 정도 되죠. 0.8mm. 그래서 0.8mm고 이게 길이가 1.5mm 정도 될 거예요. 의외로 이 사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 정도를 참고로 해서 쓰면 되고요. 근데 330보다 좀 더 큰 331이 있죠. 331은 끄트머리가 1.0mm고요. 1.0mm, 가장 두꺼운 부위가 1.0mm고,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331은 왜 쓰느냐? 331은 330으로 메탈 커팅을 하다 보면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두꺼운 요 놈보다는 요 놈이 좀 더 두껍죠. 331이. 그래서 331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331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식 제거를 웬만큼 해서, 예를 들어 크라운을 해야겠다 싶으면 좀 이렇게 벌크 삭제라고 그러죠. 벌크 삭제. 교환면도 팍팍 치고 버콜 인벌 뭐 이런데 이렇게
그 팍팍 쳐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몽둥이 바라고 그러죠. 이 몽둥이처럼 생긴 야구 빠따처럼 생긴 요런 벌을 쓰는데 그 회사마다 이런 벌들이 있죠. 그래서 요 벌은 그 조상우 원장님이 추천해서 이제 쓰게 된 벌인데 아마도 최외곽이 이 워킹 파트의 최외곽이 1.9mm인 것 같아요. 1.9mm고 길이가 한 7mm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몽둥이 버는 많은데 이 길이가 좀 충분히 긴 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버를 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mm가 최외곽이고요. 그 정도 요게 교환면을 이렇게 그 그루브 따라서 이게 쭉 그 뎁스를 주기도 편하고 이게 라운드버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교환면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삭제하기 편하죠. 협설 쪽에 또 협설면에 삭제 양이 많을 때 이런 디자인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걸로 거의 협설면을 꽃갈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엑시얼 쪽에 그 서비컬 쪽에 엑시얼을 다듬다 보면 마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주 쓰는 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바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6878K016인데 이게 016은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킹 파트의 최외곽 가장 두꺼운 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016이니까 1.6mm일 텐데 원래 그 하이스피드 버에 이걸 뭐라 고 샤프트라고 그러나요? 요 부분의 직경이 1.6이에요. 그래서 이놈이랑 요 부분이랑 직경이 같죠. 물론 뭐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으니까 조금 두꺼울지는 모르겠는데 1.6이면은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훨씬 가늘겠죠. 그래서 요 버가 그 지르코니아 마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이 벌을 많이 씁니다.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의 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골드 크라운의 협설면 삭제도 이걸로 끝낼 때가 많고요. 그 지르코니아 프랩도 이걸로 조금 더 깊게 잠기게 하면은 지르코니아 프랩이 되는 거고 약간 얕게 하면은 골드 프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직경이 너무 가는 걸로 골드 프랩을 하면 버가 이렇게 그 치아 면에 안정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그 좀 약간 떨림이 있거나 치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대충 편하게 해도 결과가 어느 정도 얼추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6878K016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878K016인데 이게 약간 거친 입자죠. 그러면 거칠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파인한 벌을 쓰면 프랩이 파인해지고 거친 벌을 쓰면 거칠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파인한 벌을 쓰더라도 오히려 삭제가 잘 마음처럼 안 돼서 이렇게 미끌미끌 버가 치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면 물결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친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협설면을 웬만큼 이제 프랩을 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컨택을 따야죠. 컨택을 따는 거는
교환면 삭제하고 협설면 웬만큼 삭제를 했다 하면 컨택을 따야 되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디자인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냥 있길래 그냥 그 중에 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길래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좋네요. 다이아테크버에서 이것도 그 워킹 파트의 가장 최외곽은 1.6mm로 똑같은데 길이가 8mm죠. 끄트머리가 가늘어서 컨택을 딸 수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이 이 버로도 충분히 골드 프랩이 가능하죠. 골드 크라운의 마진이 그 컨택 부위에서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골드 크라운의 그 프락시멀 프랩을 이걸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 요 위에가 굵어서 그런가 그 되게 컨택을 따다가 이렇게 길을 잃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 컨택을 딸 때 옆으로 따기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뭉툭해서 약간 이게 되게 절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뭉툭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움직일 때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버가 아마 되게 좋은 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방 전에는 014였잖아요. 014였고 012로 뭐 이거는 이제 가는 걸로 컨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014는 언제 쓰냐면 그 지르코니아 프랩의 인전면을 삭제할 때 이 이것만으로 인전면의 프랩을 끝내기는 골드는 가능한데, 그 지르코니아의 인전면 프랩을 할 때는 이게 좀 너무 가늘죠.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014로.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그 옆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그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해당 지대치에 충분히 잠기게 하면 그 014도 이것도 두껍게 프랩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자신의 프랩 습관에 따라서 012가 맞을 수도 있고 014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016이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014 정도로 그 지르코니아 프랩을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풋볼 쉐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치부의 싱귤럼 같은 데를 삭제할 때 쓴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안 쓰고요. 그 지르코니아 같은 거 이렇게 그 보철물이나 그 대합치나 뭐 이런데 교합 조정할 때 이거 하나면은 프랩이 대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버를 많이 씁니다. 이버도 있고 이거보다 한 3, 4mm 더 긴 버도 있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에. 이 교합 조정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레이 프랩 할 때는 701번을 쓰죠. 701번이 가만히 보면은 이 크로스컷이 돼 있죠. 크로스컷이 돼 있고, 크로스컷이 없는 거는 이제 170번대 버가 그렇죠. 그래서 그 701번은 끄트머리가 한 0.8mm고 여기가 한 1.2mm고 요 길이가 3.8mm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0.8에 1.2면 한쪽으로는 이게 0.3mm 차이고 한쪽으로는 0.2mm 차이잖아요. 0.2에 3.8이면 그럼 탄젠트가 17이죠. 탄젠트 값이 17이면은 그게 몇 도냐 하면 한 87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한 6도 테이퍼를 87도니까 3도란 얘기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이 버가 6도 테이퍼 정도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탄젠트 값이 나와서. 근데 이게 701번은 0.8mm고요. 이 끄트머리가. 그리고 700번은 0.6mm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700번은 좀 그 작은 사이즈가 작은 버로, 이건 인레이 프랩 하는 버잖아요. 인레이 프랩을 작은 버로 하면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끝내는 거를 선호해서 0.8mm짜리 701번 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701번이 0.8, 700번이 0.6, 뭐 699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0.4쯤 되나? 근데 잘 안 쓰니까요. 그리고 170번도 같아요. 170번, 171번. 170번은 0.6, 171번은 0.8, 169번, 170에서 1을 빼니까 169번은 아마 뭐 그거보다 더 가늘겠죠? 그래서 170번대는 크로스컷이 없어요. 저는 그냥 크로스컷이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교과서에서는 170번이나 171번도 아니고 271번을 아텐사이언스에서 언급하는 그 버전이 있었는데, 271번은 뭐냐면 요 끝에가 약간 라운딩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라운딩 처리가 돼서 그 치아의 어떤 치아의 그 캐버티 프랩을 하는 도중이나 나중에 그 결과에서 그 벽과 바닥 사이의 그 모서리에 지나친 그 날카로움을 없애줘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뭐 근데 이게 701번 볼을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쓰다 보면 라운딩이 돼서 271번을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모서리가 또 너무 라운딩이 되면 기공에서 이거를 맞추는 게 좀 약간 좀 불리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냥 701번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죠. 그리고 인레이 프랩을 하고 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베벨을 줘야 되는데, 이 베벨을 줄 때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주면 뭐 좀 러프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 12 플룻 버라고 그러죠. 12 플룻 버, 플룻이 12개 있다고 해서 12 플룻 버라고 그러는데, 이 버로 베벨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다이아몬드 이거는 언제 쓰냐면 교환면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개그가 심하거나 이래서 예를 들어 설치게 핸드피스를 갖다 댈 수 없는 경우에 협측에서 막 그냥 뭐 이런 데로 쓰는 거죠. 이런 데나 요런 데나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로 깎아야 되는 경우에 핸드피스의 포지션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 막 깎아야 될 때 이런 벌을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버입니다. 라운드버가 저는 요즘 한 7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쓰냐. 근데 라운드버가 많을수록 특히 엔도가 빨라요. 엔도가 스트레스가 적고, 이 하나의 라운드버로 뭐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술할 때도 잘 쓰고, 캐리어스 제거할 때도 잘 쓰고, 뭐 그래서 8번 라운드버죠. 8번 라운드버는 최외곽이 2.3mm예요. 이거 너무 크지 않냐 싶을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실제로 써보면 대구치에서 이만한 효자가 없어요. 이걸 써보고 나한테는 안 맞아 하고 해서 안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8번 라운드버를 안 써봤으면서 너무 크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접근 가능한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원의로 지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효율과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8번 라운드버 되게 좋습니다. 이 8번 라운드버 롱쉔크로 사세요. 짧은 거는 그 효용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라운드버는 롱쉔크만 씁니다. 뭐 1번, 2분의 1, 4분의 1까지 전부 다 롱쉔크만 써요. 왜냐하면 짧은 거, 긴 거, 하이스피드용, 로스피드용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면 그 직원들이 그거를 리사이클 시킬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6번 라운드 번은 1.8mm예요. 숫자가 다 의미가 있죠. 이 FG는 아마도 프릭션 그립일 것 같고 L은 롱이란 얘기 같고 뭐 S는 쉐프트가 롱이란 얘기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6번 라운드버, 4번 라운드버는 1.4죠. 그래서 2.3, 1.8, 1.4,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라운드버가 1mm죠. 2번 라운드버가 1mm. 그리고 1번 라운드버는 0.8mm예요. 그래서 요 최외곽이 그 페어 쉐입 330번 버랑 사이즈가 같죠. 그리고 701번 버랑도 사이즈가 같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분의 1 라운드 버는 0.8이 아니고 0.6이에요. 그래서 0.6 정도면은 꽤 유용하죠. 저는 원래 2분의 1 라운드 버를 안 썼는데 금방 이 다음에 나오는 4분의 1 라운드, 이게 4분의 1 라운드 버거든요. 0.5mm를 하는데 0.5mm가 직경인데 이게 굉장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단종이 된다고 해서 단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6mm 요 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보고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3mm가 더 긴 요 벌을 요 버가 있으면은 그 임플란트 발직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또 너무 안 팔려서 그런지 단종이 됐다 그래서 그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는 014를 014로 그 지르코니아의 인전면을 프랩을 하고 그 금방 전에 그 프록시멀 따는 버로 골드 크라운의 인전면을 마무리를 보통 하는데 그래도 골드 크라운 프랩하다 보면 그 012 같은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버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근데 012, 014 뭐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쓰기에는 좀 귀찮은 면도 있어서 잘은 안 쓰죠. 대신에 이제 저는 요게 아니라 빨간 띠를 준비를 해서 빨간 띠로 폴리싱도 하고 급할 때는 뭐 이 프랩도 좀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 012로 제가 014를 용도로 쓰는 그 용도의 012를 쓰기도 하겠죠. 그리고 018도 있긴 있어요, 저도. 근데 018로 프랩을 하는 거는 저는 프랩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르코니아 프랩도 그냥 마진이 여기다라고 이제 표시해주고 언더컷이나 없애주는 그 정도 수준의 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018은 있긴 한데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018로 더 잘 쓰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뭐 그거는 각자의 습관과 최종 결과물로 얘기해야지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로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그 고려하는 요즘 벌을 좀 약간 바꿔보려고 해서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330으로 우식을 제거를 하고 예를 들어 큰 우식이나 크라운 제거는
메탈이나 골드 크라운 제거는 331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환면과 협설을 그로스하게 깎아서 꽃가를 만드는 데는 요 몽둥이 벌을 쓰고, 그다음에 6878K016으로 지르코니아 협설이나 뭐 골드 협설도 프랩을 하고요. 컨택을 이걸로 따고, 그다음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컨택도 인전면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교합 추정할 땐 이거 좀 쓰고, 그다음에 골드 인레이 프랩 할 때는 이거 쓰고, 베벨 줄 땐 이거 쓰고, 그다음에 교합 그 삭제 핸드피스 포지션이 어려울 때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엔도 주로 엔도죠. 엔도 할 때 8, 6, 4, 2, 1 2분의 1, 4분의 1 요거는 단종이라고 하니까 요걸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012번은 뭐 혹시 몰라서 좀 있긴 합니다. 018도 준비는 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저는 요거랑 같은 모양의 그 빨간 띠로 뭐 예를 들어 GI 폴리싱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피스 이 번은 그 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것저것 쓰다가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슬쩍 또 바꿔서 또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물어서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버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딱 보면 이게 무슨 버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회사만 쓰지 마시고 딱 봐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요 330, 331만 조금 자세히 봐야 되고 나머지는 딱 보면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구분이 잘 안 가죠. 이게 몇 번 뭐야?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벌을 3개 이상 꽂아서 이렇게 리포지션, 아니, 그러니까 버가 이게 어떤 사이즈인지를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버랑 이버를 둘을 바로 옆에 놓고 있으면 아마 엉뚱하게 꽂아놓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개원의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저는 뭐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보다는 직원들한테 또 엄격한 구분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구를 선택할 때부터 혼동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그런 질문 올렸었는데, 파인한 벌을 쓰면 프랩이 파인해지느냐,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걸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좀 써주면 좋긴 할 텐데, 예를 들어 맨눈으로 프랩을 하는데 파인한 버랑 코스한 버의 차이가 어떤가, 룻배로 프랩을 할 때 파인한 버와 코스한 버의 차이가 어떤가, 현미경으로 프랩할 때 파인한 버와 코스한 버의 차이가 어떤가를 결과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아직 뭐 그런 논문은 못 찾았고, 실제로 써보면 너무 파인한 버는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져서 좀 파인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뇌피셜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버 정리는 뭐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려는 그런 용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사심으로 한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동영상이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